여기 프랑스 파리의 패션쇼 현장. 펀치라고 멋진 여성들이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이내 한 동양인 여성 모델의 충격적인 행동에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패션쇼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인 안젤라입니다. 한국인 동료 모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 보내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비교해 큰 키와 작은 얼굴,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의 유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모두 키가 크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외모 덕에 살면서 혜택을 많이 볼 거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초중고등학교 때는 저의 외모가 콤플렉스였어요. 무엇을 해도 눈에 띄었거든요. 오히려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 더 이상 따돌림 당하진 않게 되었지만요. 여름방학이 시작된 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번화가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멋지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순간 제가 뭘 잘못해서 이 여성이 따지기 위해 다가오는 줄로 오해해서 당황해 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중년 여성은 인자한 얼굴로 자신의 회사에 어울리는 새로운 패션 모델을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알맞아 보여서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하나 건네주더군요. 저는 당연히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명함을 버릴 생각이었는데 친구들이 명함에 적힌 로고를 보자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명함에는 패션으로 유명한 잡지인 보그 잡지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저에게 명함을 준 사람은 보그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학교에 퍼졌고 어느샌가 친구들에게 저는 보그 잡지의 패션 모델로 인식되어 버렸어요. 친했던 친구들도 자꾸만 얼른 보그 편집장에게 연락하라며 보채기도 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신기한 경험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명함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위험했지만 다정한 느낌의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촬영이 있으니 시간이 되면 한번 들려보라고 말해주었어요. 설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2번의 밤을 보내고 약속 시간에 맞춰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프로모델의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진작가의 요구에 맞춰 절도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는 모델의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침 흘리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자 명함을 건네줬던 편집장이 한번 테스트 촬영을 해보자고 했어요. 보통이라면 쑥스럽다며 거절했겠지만 멋진 모델의 모습을 보고 난 직후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예라고 대답해버렸죠. 촬영 스텝이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고 무대에 서자 갑자기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조명과 스텝들의 시선, 사진작가의 카메라가 저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저를 보고 사진작가는 다정한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며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촬영이 점점 진행될수록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굳어있던 표정과 로봇 같았던 활동 중인 점차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시계를 봤는데 3시간이나 지나가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거였죠. 촬영 일주일을 보낸 후 편집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촬영에 잡지사 관계자들이 너무 만족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해볼 생각 없냐는 제안이었죠. 저는 당연히 편집장님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 이후 한 달에 2~3번씩 촬영했어요. 잡지 모델 일을 하며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화려한 런웨이를 당당히 걷는 패션 모델이 되는 꿈이요. 꼭 파리 패션 위크의 런웨이를 걸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파리 패션 위크는 전 세계 3대 패션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아무에게나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입게 허락해주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잡지 모델을 하면서 런웨이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이름 없는 디자이너의 패션쇼라도 지원해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어요. 물론 소규모 패션쇼이기 때문에 수익이 적었지만 점점 제가 꿈꾸는 패션 모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힘들진 않았어요. 그해 연말에 보그 잡지사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보그 잡지사는 본사 직원들과 해외 지사 직원들 그리고
모델들의 친목 형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파티 행사를 열고 있었는데 이번 연말 파티는 보그 잡지에서 촬영한 모델들을 초청해서 친목을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이번 파티는 파리 생강의 유람선상에서 진행되어 더욱 기대감이 컸어요. 12월 27일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채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유람선 안은 5성 호텔 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들로만 꽉 차 있더군요. 샴페인을 들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2시간쯤 지났으려나요. 다리가 너무 아파 쉬고 싶어 잠시 의자에 앉았는데 저 멀리 파티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여자가 있더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백인들만 가득 찬 유람선 안에서 혼자 동양인이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연스레 그녀 옆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양인 여자는 한국 출신으로 이름은 김진아이고 패션 모델의 꿈을 안고 프랑스에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동양인을 무시하는 패션계에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한중일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패션업계의 움직임에 맞춰 종종 일거리가 생기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파리에서 일하는 동안 꼭 파리 패션위크의 런웨이의 패션 모델이 되고 싶어 다양한 패션쇼에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지요.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그녀와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고 파티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연락을 했어요. 런웨이 패션 모델 모집 공고가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고 모델 오디션에서 자주 만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나는 저는 진아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후회 없는 1년을 보냈어요. 그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파리 패션 위크가 예정되어 있었고 패션쇼를 위한 모델 오디션이 브랜드마다 진행되었어요. 진아와 저는 디올, 지방시, 루이비통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디션에 가니 평소 존경해오던 선배 패션 모델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동일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 욕구가 되었어요. 만족스러운 오디션을 보내고 며칠간 진아와 파리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샹젤리제의 오래된 식당에서 진아와 브런치를 먹는 중 둘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순간 오디션 결과 발표 문자가 왔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긴장한 채 서로의 문자를 확인 후 저희는 소리를 질렀어요. 진아와 저 모두 디올 패션쇼의 모델에 합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기쁨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까지 흘렸네요. 주변 사람들이 아마 정신 나간 여자들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틀 후부터 우리는 디올 패션쇼의 리허설을 시작했어요. 관람객들은 우아하게 워킹하는 모델들만 보겠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나 할 정도로 정신없이 움직여야 해요. 시간에 맞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너무 급박한 상황에는 피팅룸이 아니라 그냥 플로어에서 갈아입어야 할 경우도 있죠.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리허설이 너무 힘들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잠드는 날이 계속되었지만 꿈에 다가갔다는 기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패션쇼 당일 오프닝 행사 후 정해진 순서에 맞춰 옷을 갈아입고 런웨이를 걸어갔어요. 두 번째 워킹 후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무대에서 관객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보통 패션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마치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서로 할 말이 있으면 귓속말로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가 울려나왔다는 것은 분명 무슨 사고가 났기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궁금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저 옷을 갈아입고 백스테이에서 줄을 섰습니다. 맞은편에서 워킹 후 들어오는 진아가 보였는데 발을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아가 워킹 중 뭔가 실수를 해서 다쳤고 그걸 보고 관객들이 소리낸 것이란 제 생각에 확신이 들었어요. 일단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 진아가 걱정되어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스텝에게 물어보니 응급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황급히 진아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발목에 통깁스를 하고 있는 진아는 홀로 병원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진아 옆에 조심히 앉자 진아는 저를 껴안으며 이제 모델 일은 망했다고 자신 때문에
디올 패션쇼가 엉망이 되었는데 이제 누가 자신을 패션 모델로 사용하겠냐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디자이너가 1년 내내 준비한 패션쇼가 모델 한 명 때문에 엉망이 되면 다시는 어느 디자이너도 그 패션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저는 그저 진아를 달래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진아를 다독이며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진아가 너무 걱정된 저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진아 집에 갔습니다. 진아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진아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진아의 슬픔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진아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진아는 핸드폰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더군요. 진아가 소속된 모델 에이전시에서 온 전화인데 계약을 해지하려고 온 전화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벨소리가 울렸고 마지못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진아가 소속된 모델 에이전시 직원은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진아가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 워킹을 했는데 런웨이 중간쯤 굽이 부러졌다고 했어요. 패션쇼에서 하이힐에 굽이 부러지는 일은 종종 있어 왔기에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굽이 부러지면서 진아의 발목도 같이 접질러졌습니다. 보통 하이힐에 굽이 부러지면 하이힐을 벗고 손에 든 다음 워킹을 다시 진행합니다. 하지만 진아는 굽이 부러지고 발목이 접질러진 상황에서도 하이힐을 벗지 않고 마치 굽이 있는 것처럼 투명 굽을 만들어 계속 워킹을 진행했고 당시 진아의 대처를 보고 현장에 있던 관객과 디자이너들이 내지른 소리가 백스테이지까지 들려왔던 거였어요. 진아의 행동에 감명받은 몇몇 관객이 진아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진아의 프로의식에 감명받았다고요. 자연스레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전화를 마친 후 저는 진아한테 축하한다며 얼싸안았습니다. 저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는 진아에게 전화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진아는 제가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에이전시와 통화 후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신문사 인터뷰 외에도 잡지 인터뷰,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진아는 단숨에 프랑스 패션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진아와 함께 패션쇼를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고 진아는 패션쇼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진아와 저의 패션 모델 활동 많이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아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무대에서 멈춰 신발을 벗고 싶지 않았고 또 다른 모델보다 키가 작아지는 게 죽기보다 싫어 고통을 참고 투명 굽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